오늘은 천년불패의 땅 검제입니다. 사람들이 이래 얘기를 합니다. 검제는 들을 검제지 가볼 검제는 아니더라. 왜냐면요, 가보면은 그 솔밤단이 지나서 오른쪽 교리 송파로 이래 가다 보면 천방을 끼고 가요. 천방에서 오른쪽으로 보면 실개천이 흐르고 왼쪽으로는 논밭이 있어요. 여느 동네하고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거기에 있는 물을 끌어들여서 농사를 짓고 산 밑에 집이 있고 하니까 우리 동네나 뭐 별반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검제 사람들이 얘기를 하니까 그럼 검제는 어떠냐 이래서 가보니까 에이 뭐 아무것도 아니다마는 이래 되거든요. 이 들을 검제지 가볼 검제는 아니더라라고 회자되는 까닭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이 불패의 패자, 우리가 패배하다라고 할 때 한자를 쓰면 이랬습니다. 이랬어요. 북역 북자를 쓰고 읽을 때는 패배라고 읽어요. 이게 왜 이렇게 읽느냐 하면요, 중국에는요 이때까지 나라를 차지하기 위해서 싸움을 해서 남쪽과 북쪽이 싸워가지고 남쪽이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어요. 남쪽이 무조건 북쪽이 이기기 때문에 패배할 때 북역 북자를 이렇게 써놓습니다. 여러분들 귤하위지 고사라는 게 있어요. 귤을 그 회수에 남쪽에 심으면 귤이 열리는데 회수에 북쪽에 심으면 탱자가 열린다 그러거든요. 근데 귤을 심었는데 탱자가 열릴 택이 없어요. 북쪽이 땅이 척박하기 때문에 탱자처럼 작게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귤하위지라는 고사가 생긴 겁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부터 천년불패의 땅 검제를 갖다 제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이렇게 보니까 검제는요 안동에 47개의 동성마을이 있어요. 78개의 주선가가 있어요. 10대 이상, 다시 말하면 300년 이상 맞이로 내려온 집이 주선가가 장자의 집이 78집이 있어요. 47개의 동성마을이 있습니다. 근데 안동댐 수몰로 해가지고 많이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대표적인 게 흥해 배시들 도목마을입니다. 도목마을. 그런데 47개의 이 동성마을 중에서 가장 혼방관계가 이렇게 저렇게 얽히고 설켜서 한 동네에서 같이 살게 된 대표적인 동네가 바로 검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검제는 제일 처음에 들어온 성씨가 안동권 씨입니다. 안동권 씨요. 안동권 씨입니다. 두 번째 들어온 성씨가 흥해백 씨예요. 세 번째 들어온 성씨가 경주 이 씨입니다. 이들의 혼방 관계를 보면요, 정말 여러분들이 야, 그렇구나, 세이라는 것은 저렇구나라는 걸 느낄 거예요. 무슨 얘기냐? 여말에 예의 판서를 했던 권인자 쓰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가 솔밤다리 지나서 오른쪽으로 탁 틀만 교리인데 그 교리를 갖다가 언젠가부터 송파라고 얘기를 합니다. 송파. 예의 판서를 지낸 인자 쓰시는 분이 고려의 수도였던 이 송도를 잊지 못해서 솔밤다리도요 우리가 얘기하는 송야천이고 거기가 언덕파차를 써서 송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려의 송도를 잊지 못해서 그가 송파입니다. 여러분도 알고 있었습니까 그거? 그러니까 이런 어마한 게 배우지 않니까. 그래서 이 예의판서 인자 쓰시는 분이 처음 들어갔어요. 처음 들어가서 사람이 사는 형국을 만들었어요. 물론 그전에도 사람이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지금 문서에 남아있는 게 그렇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흥해백 씨는 백죽당 배상지가 고려가 망하고 난 후에 두문불출한다 해서 두문동 72연 중에 한 분입니다.
그분이 안동으로 내려오게 된 것은요. 일찍에 가면은 일찍 손씨 정평공 손홍양 선생이 있어요. 그 손홍양 선생의 외손이 바로 백죽당입니다. 백죽당의 아버지 전자 쓰시는 분. 이 전자 쓰시는 분이요. 손홍양의 서랑입니다. 사이가 돼요. 그래서 이분이 고려가 망하고 난 후에 안동으로 들어오셨는데 이 백죽당의 처가 희자 정자입니다. 희자 정자 따님에게 장가를 드셨어요. 안동건 씨한테 장가를 드셨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분이요. 안동건 씨 예의판서 인자하고 같은 학렬입니다. 같은 학렬이에요. 그래서 이분의 서랑이니까 인자보다 한 세대가 늦다. 그래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용암의 틀을 잡고 흥해배씨 시대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백죽당은요. 아드님을 4분 두셨어요. 아드님을 4분 두셨는데 권, 환, 남, 강 이렇게 두셨어요. 근데 4분 모두 문과에 급제하셨다라고 하는데 마지는 급제했다라는 적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 3분은 다 급제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 3분 중에서 벼슬 이분이 제일 높게까지 하셨어요. 전라감사입니다. 저쪽에 단호 쪽에 가다 보면 나감정이라고 아주 걸출한 정자가 있어요. 한 3년 전에 안동에 불이 오지게 난 적 있지, 그죠? 그때 이 정자를 살리기 위해 헬기로 계속 그 정자에 물을 갖다가 뿌려서 정자를 살려놨어요. 이 나감. 백제의자왕의 낙하암처럼 깎아지른 절벽 위에다가 지어진 정자가 바로 전라감사를 지냈던 배환자 쓰시는 분의 정자입니다. 그리고 뭐 이분 또 문과 급제하셨다 그랬겠네. 뭐 그래 저거 하고 이분이 아드님이 3분이 있었는데 둘째 셋째가 또 문과에 급제를 하셨어요. 둘째 셋째가 이분의 아랫대가. 그래서 백죽당 배상지의 아들과 손자 대에 문과 급제자가 6명이 공식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찾아보면은. 그래서 영양남씨는 남 희자 주자 쓰시는 분이 안동에 입향을 했는데 민자 생자 집하고 이 집하고 합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배문 남무다. 배씨는 문과고 남씨는 무과다. 이래서 조선 초기에 안동에서 제지사족 1등 역할을 한 게 안동건씨, 흥해배씨, 영양남씨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중기 임난 지나고 난 이후에 흥해배씨와 영양남씨를 제끼고 풍산유씨, 하회유씨라고 일명하죠. 그리고 내학김씨, 의성김씨가 자리매김을 합니다. 그때부터 의성김씨, 내학김씨와 하회유씨가 그 선의의 경쟁적인 문중 관계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동에서는 청기문 쟁쟁하고 하류는 청청하다라고 회자되는 게 그런 까닭입니다. 이 배강의 사위가 권자자 겸자 써요. 손자가 건철경인데 외가인 이쪽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외가인 이쪽에 들어오게 돼요. 그 철경에 철경의 사이가 바로 원주변 씨, 변광자 쓰시는 분이에요. 이 변광의 아드님이 장흥부사, 대구부사를 했던 변영청이란 분이죠.
영청의 손자가 간제 변중일입니다. 그 임난 때에 효자로 정예가 되었던 변중일입니다. 손자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원주변신요, 사실 서울에 그 살다가 무오사의 연루가 돼가지고 영주로 내려가 있었어요. 희자 예자. 그 희자 예자의 아들이 광인데 안동것이 철경에 서랑이 되면서 검제로 들어옵니다. 검제로. 그리고 이 백죽당 배상지의 사이가 바로 경주 이시 이승직이에요. 이분은 대사헌을 벼슬 지냈습니다. 근데 이 집이 굉장히 그 공부도 열심히 교육열이 있어서 했었는데 안동에 지금 없어요. 결단이 다 나서. 왜냐면은 이분의 아드님이 시민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복경인 명민이 있었어요. 명민이. 이분이 세조의 계유정난에 연루가 돼가지고 집이 풍비박산이 됩니다. 그래서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자식 공부를 시키는데 집 앞에 은행나무를 심었어요. 은행나무는 나무목변에 아가리 구자 있어요. 이걸 은행나무 행자, 살구나무 행자라 그러는데 이걸 심는 이유는 악각수라고도 얘기해요. 그 공자가 제자들을 가르칠 때 은행나무 밑에서 가르쳤어요. 그래서 은행나무 밑에서 공자의 제자들처럼 열심히 공부하라는 그런 의미로. 그래서 여러분 저쪽 충남 아산에 가면요, 맹시행단이라고 있어요. 원래 채영 장군의 집이었는데 채영의 외손인 고불 맹사성이 어릴 때 공부할 때 은행나무 밑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맹시행단이다. 맹시의 은행나무 교단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경주 이시 태계종가이고 학봉종가에서 오른쪽 알실로 들어가는 데 있었어요. 옛날에. 근데 지금은 흔적도 없습니다. 왜? 그래서 이 시민의 아들이 영제 이종준입니다. 이분이 문과에 급제를 하셨어요. 문과 급제를 해서 벼슬을 하다가 무오사에 연루가 돼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중종 반정이 일어나고 난 후에 정암 조광조에 의해서 신원이 됐어요. 그래서 이 집은 경주 이시는 이렇게 없어져요. 그런데 이 종준의 누이가 누구냐 하면은 퇴계 어머니입니다. 이분이 예안에 있는 춘천박씨 박치라는 분, 박치라는 분에게 시집을 가서 낳은 딸이 노성정의 며느리로 들어가서 태어난 사람이 바로 퇴계입니다. 이 퇴계의 어머니예요. 이 퇴계의 어머니의 어머니는 그 경주 이시 종준의 누이다. 영제의 누이다. 그리고 영제의 동생이 바로 눌제입니다. 눌제. 그래서 안동에 한문하시는 분은 보통 용눌제 그러는데 바로 그 형제분을 갖다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우리가 검제에 들어가다 보면 송파 입시에 들어가자마자 대본 왼쪽에 만나는 게 바로 예의판서 건인 대감을 모시는 송파 제사를 만나요. 여가 희한한 게 음과 양이 공존해요. 음택과 양택이 공존합니다. 대한민국에 그렇게 많은 전통 가옥이 있어도요, 한 꼴짜기에 대표적인 음택 5개와 대표적인 양택 5개가 있는 곳은 여기밖에 없어요. 신기하다고, 이 기적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보세요. 솔밤다리 딱 지나서 오른쪽으로 탁 꺾으면요. 왼편에 송파제사가 있어요. 그 옆에 관물당 송황건호문의 종가가 있어요. 이거는 음택입니다. 여는 양택이에요. 한참 갑니다. 가다가 여기 간제 변중일의 종가가 있어요. 양택입니다. 또 갑니다. 서우 면소재지에서 학가산 온천 쪽으로 조금 가다 보면 경당 장흥효의 종가가 나와요. 양택입니다. 그 옆골목으로 계속 쭉 올라가다 보면 여기에 성곡제사가 나와요. 안동장시 시조 정자 길자의 제사인 성곡제사가 나옵니다. 음택입니다. 나와서 다시 서우면 소재지를 나와서 봉정사 쪽으로 가다 보면은 좀에 가다 보면은 왼쪽에 안동건시 시조 행자를 모신 능동제사가 있어요. 능동제사. 음택입니다. 그 위에 보면은 서해 앞에 이밤 중자 영자 쓰시는 분의 제사인 숭실제사가 있어요. 음택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봉정사를 지나서 모시밭 쪽으로 가다 보면은 안동김씨 시조 단소인 태장제사가 나와요. 음택입니다. 하나는 검제 중심에 있어요. 조선 후기에 검제의 주인 역할을 하는 의성김씨 학봉 김성일의 종가가 있는데 왜 내가 중간에 그걸 뺐냐면 요즘 굉장히 안동의 핫한 뉴스가 바로 병호십입니다. 병파와 호파가 이래 해가지고 고마 하회를 해서 호계선을 복설을 했는데 예안향교우에다가 져가지고 거기에 뭐 교육의 장으로 쓰겠다 이러다가 뭐 서원처럼 이렇게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말썽이 나서 막 안동 사람으로서 매우 부끄럽게 그렇게 됐어요. 이게 복설 문제 때문에 그랬다가 지금은 그 위치, 서원의 위치 문제 때문에 지금 또 어렵게 그래 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봉종가가 이 검제의 중심에 있습니다. 양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보면 종가가 5개가 있고 제사가 5개가 있어요. 이런 데는 대한민국 어디에 가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했을 때 안동 김씨의 태장제사 이럴 때는 고려 때 왕족들의 태를 갖다 묻었기 때문에 퇴장이라 그러거든요. 거길 퇴장이라고 합니다. 태를 묻었다 해서 퇴장이에요. 근데 요즘은 클태자를 씁니다. 클태자를 쓰는데 원래는 그 태실할 때 그 태를 쓰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한데 그 우리가 들어가면서 입세에 보면은 경강선 옆에요. 경강선 옆에 보면은 그 단계 하위지의 종가가 있어요. 근데 단계 하위지의 종가는 그 집이 좀 그렇습니다. 보면은 가서 그런데 이분은 그 사육신의 한 분으로서 그 죽임을 당하고 동생이 외가인 봉하금씨 그쪽으로 숨어 지내요. 하소지입니다. 하위지의 동생이. 그랬는데 아까 얘기했던 예의판서 인자 쓰시는 분의 증손인 개자 쓰시는 분이 한자로 쓰면 개자는 이렇게 씁니다. 이 개자 쓰시는 분이요. 가서 하소지의 아들 나중에 이제 하위지의 봉사손이 됩니다. 조카죠. 원래 그 생가로 따지면. 그 조카 하원을 이 원을
자기의 사위로 맞아서 검제로 옮겨오게 돼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그 재산을 균분 산속하기 때문에 딸에게도 많은 재산을 갖다가 물려줬어요. 그래서 진주하시 당계 집이 안동에 정착해서 오늘날까지 지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학봉 김성일 그다음에 경당 장흥효가 검제로 들어오게 된 것도요. 그 장가를 어떻게 들었느냐 하면 안동건 씨한테 들었어요. 바로 인자 쓰시는 분의 6세 손인 덕자 기자 쓰시는 분이 있었어요. 이 덕자 기자의 사이가 바로 경당 장흥효의 아버지 팽자 숫자 쓰시는 분이 권덕자 기자의 서랑이 되고 이 덕자 기자의 동생이 덕자 황자를 쓰는데 이분의 사이가 바로 학봉 김성일입니다. 학봉 김성일. 그래서 학봉 김성일하고는 그 경당 장흥효의 아버지하고는 동서지간입니다. 동서지간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이렇게 봤을 때 안동은 어떻게 큰 동네에서 계속 이런 혼방 관계를 유지하고 뭐 하긴 옛날에 멀리 갈 수도 없었을 거예요. 멀리 갈 수도 없었고. 그런데 왜 검제가 천연불패의 땅이라고 하냐면요. 영남 항맥 즉 퇴계 항맥에 있어서 중요한 자리매김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땅이 뭐냐면요. 한번 봐봐요. 퇴계의 적전이 바로 학봉입니다. 학봉. 퇴계의 적전이. 학봉의 제자가 바로 경당입니다. 경당 장흥효예요. 경당 장흥효의 제자가 석계 20명인데 재령이 이시에요. 석계 20명이 그 광산김씨 초치 부인을 잃어버리고 여기 와서 공부를 하다가 그 당시에는 문안동녀입니다. 나중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석계가 정부인 장씨를 취할 때는 문안동녀였어요. 근데 결혼하고 난 후에 경당이 아들을 갖다가 두 분을 또 낳게 됐었습니다. 근데 이 경당의 외손자가 가람 이현일입니다. 이현일의 형이 존재 이휘일이에요. 그 존재와 가람입니다. 그리고 가람의 셋째 아들이 미람 이재예요. 미람 이재의 외손자가 한산 이씨. 암산에 가면 고산서원 있죠. 고산서원에 누가 배양돼 있어요? 대산 이상정, 소산 이광정 형제분이 대가 있거든요. 바로 미람의 외손자입니다. 외손자가 바로 대산 이상정이에요. 대산의 항맥을 이은 사람이 누구냐면은 전주유씨 한들어 정제입니다. 정제 유치명이에요. 정제 항맥을 이은 사람이 바로 서산 김흥락인데 이분이 학봉의 주손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서 퇴계 항맥의 적전으로 내려가신 분들이 얼마나 검제하고 연관이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분들인지 성종 때에 안동에 가장 오래된 안동이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우향계라고 있어요. 그 13명이 출발을 했어요. 13명이 출발을 했는데 백죽당 배상지의 손자, 증손자가 4명이고 손서가 2명이고 이 손서 중에 이 개자 쓰시는 분의 동생인 권자 쓰시는 분이 또 한 명이 있어요. 13명 중에 7명이 검제하고 관계가 있어요.
우향계의 계원이 13명 중에 7명이니까 반도 더 되잖아요. 그게 전부 흥예배씨 백축당하고 다 관계가 있는 거예요. 백축당의 손자 증손자가 4분이고 백축당의 손서가 2명이고 또 한 분은 손서의 동생이 한 분 계시고 이렇게 7명이니까요. 이러니까 흥예배씨가 얼마나 잘 나갔습니까? 그 당시에. 이러다가 백축당의 증손자 대인 임자 때에 봉하풍기로 흩어져 있어요. 그러다가 임자의 증손자인 천자 석자 쓰시는 분이 다시 용암으로 서울 검제로 오십니다. 오셨다가 도목으로 자리를 잡았어요. 도목으로. 그래서 영양남시들 도목시대가 열렸는데 1970년대에 안동댐이 만들어지면서 안동의 괜찮은 동성마을 하나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근데 뭐 하나만 없어졌어요. 그 월곡 쪽으로는 여러분들 꼴짝이 이름이 얼마나 이쁘겠죠. 월곡이시다 월곡. 다른요. 옛날에 사람들을 설레게 했던 말이에요. 요즘도 뭐 우리가 밤이 되면 술도 한잔하고 밤 시간을 즐기잖아요. 옛날에 보름달이 뜨면요. 그 달빛이 아까워서 집에서 잠을 안 자요. 놀러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태백의 춘하연 도리원서 같은 거 보면요. 그 양유이하라 진실로 이유가 있었다 이래요. 왜? 옛날 사람이 밤에 촛불을 들고 노는 것은 진실로 있었다. 진실로 이유가 있었다. 고인 병촉 야유가 고인 병촉 고인 옛사람이 병촉 촛불을 잡고 야유가 밤에 노는 것은 양유이하라 진실로 이유가 있었다. 그 뭐 밤에 술 먹으러 갔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쪼이하러 갔을 수도 있고 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밤에 노는 것은 그 시대에 개인의 퍼스널리티에 대해 가지고 인정했다는 것도 놀랍지만은 그걸 글로 그래 유장하게 표현할 수 있었다라는 것은 이태백이의 그 정말로 진가가 드러나는 대목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천년불패의 땅 음택과 양택이 공존하는 자 다시 한번 설명하면 들어가면서 그 송파 입세에 보세요. 그 송파제사 옆에 관물땅 송황건호문의 종가 올라가면서 단계 하위지의 종가 경강서원 올라가면서 원주변시 간제변중일 종가 거기에 보면은 저기 있습니다. 정려가 있어요. 정려. 효자로 정려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고구에 보면 학봉 김성일의 종가 또 조금 올라가다 보면 경당 장흥녀의 제월대 강풍정이 있어요. 그리고 학가산 온천 짝으로 가면은 경당 종가와 성곡 제사가 나옵니다. 다시 왔던 길을 되짚어서 봉정사 쪽으로 가다 보면은 능동 제사와 숭실 제사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나와서 또 가다 보면은 태장 제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태장 제사 가기 전에 그 봉정사 쪽으로 올라가면 천년고 차린 봉정사가 또 나오잖아요. 이게 그 꼴짜기는요 굉장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래 하는데 또 다르지만 전주유시 한벽당 경자 시자 유경자 시자 쓰시는 분도 그쪽에 했는데 계목사 올라가는 쪽으로 가다 보면요 그 한벽당이라는 집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여러분들 한벽당 가보신 분? 뭐 역시 후손밖에 없네. 한벽당 집이 굉장히 아름다워요. 가보면 여러분들 그 혹시 차를 끌고 계목사로 올라가게 되거든 있잖아요. 그쪽으로 올라가다가 괜찮은 아주 멋들어진 한옥이 있다 싶으면 차를 세우고 한번 들어가봐요. 그게 한벽당입니다. 한벽당이에요. 그래서 천년불패의 땅 검제는 안동의 대표적인 혼방관계와 안동의 대표적인 동성마을로서 그 문화재의 보고고 음과 양이 공존하는 곳이다라고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쉬었다 할게요.